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셋째 시간입니다. 셋째 시간에는 여기 보시는 거를 만들 예정입니다. 위에서 보면 그런데 이거를 특별히 가져온 이유가 있죠. 얘가 이쪽에서 보시면은 완벽한 형태로 나오고요. 얘도 이쪽에서 보시면 완벽한 형태로 보이실 거예요. 근데 뒷면을 보시면 여기 살짝 흠집, 사실은 옹이죠. 얘가 이제 결정적인 얘를 가져온 이유인데요. 앞면은 이렇게 예쁘고요. 뒷면은 이렇게 못생겼죠. 하얀 흠집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옆에서 보시면 쑥 파여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얘네들을 만들다가 수업용 전교재들인데요. 얘네들을 만들다가 얘가 남은 겁니다. 보여드리면 이게 심하게 이제 상처가 난 게 보일 거예요. 근데 이걸 버리질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나왔으면 자기가 세상에 있을 만한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 하얀 자국은 종이차력으로 메운 겁니다. 메워서 말린 다음에 똑같이 사포로 조정을 한 거죠. 여기에 이제 스테인 같은 걸 칠하게 되면 이쪽 색깔이랑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는 얘네들과 이쁘장하게 깎여진 얘네들과 똑같습니다. 캄포나무니까 냄새도 나고요. 향기, 나무향이라고 하는 냄새도 나고요. 나머지 완성을 해놓고 난 다음에 하등의 기능에 얘네들과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해가 없이 태어나라는 이유가 있었나? 인데 제가 이런 걸 잘 못 버립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쓸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쓰는 그런 쓰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만들 건데요. 얘가 그리고 얘는 글쎄요, 제 생각에는 미래 자동차 아니면 곡선이 가미된 자동차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얘는 많이 보시는 것처럼 클래식카, 미국의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던 자기 회사에서 만들었던 차와 외관상 형태가 유사합니다. 클래식카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 땐 얘를 가지고 그 디자인을 가지고 만드는 게 사실은 꽤 재미가 있죠. 예쁘기도 하고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포드 T 모델 얘기를 잠깐 하고 가야 됩니다. 하고 가고 싶습니다. 얘네들은 만드는 거는 거의 순식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포드가요, 농부의 아들입니다. 기계기사 기술을 배워서 기계기사로 일하게 됐죠. 이 사람이 에디슨 조명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2기통 4마력짜리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걔네들 말로 이제 쿼드리사이클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11명하고 같이 디트로이트에서 자기네 모터 컴퍼니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런데 11명이 수작업을 하게 됩니다. 차를 얼마 못 만들었죠. 그래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만 이 차를 소유할 수 있었죠. 우리나라도 차를 소유하게 된 역사는 얘네들이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포드가 가만히 있질 않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흔한 아주 잘 아시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라고 불리우는 대량 생산 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거기서 만들어낸 게 1903년인데 꽤 오래전입니다. 모델 T를 만들어냈죠. 그 모델 T가 얘랑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비슷합니다.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값싸게 만들었고요. 이게 또 어지간해서는 고장이 잘 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얘를 너무 좋아했던 그런 모델이죠.
이게 27년까지 1927년까지 1500만 대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에 있던 마차의 대수랑 똑같은 대수를 기록하게 됩니다. 말 없는 마차가 얘의 별명이었죠. 물론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대량 생산 체제, 이게 다 옳은 거냐는 개인의 각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일화도 많습니다. 이 아이는 전부 다 검은색이죠. 검은색인 이유는 노란색, 흰색 차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러 오는 사람마다 다른 색깔은 없냐라고 물어봤던 차죠. 근데 포드가 검은색은 다른 어떤 색깔과도 잘 어울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건 거짓말이었고요. 이 당시에 만들어진 자동차 외부용 도료 중에 검은색이 가장 빨리 말랐던 거예요. 그러니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한 사람이 빨리 마르는 도료를 집중적으로 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얘는 색깔이 다 검은 차입니다. 알카포네,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시면 얘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클래식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좀 예뻐 보이는 거예요. 다른 미래 자동차 기타 등등을 모두 디자인해서 따봤는데 얘가 나름대로 이 나무와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어르신,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여러 친구들에게 제시를 하는 것도 이 차를 제시를 할 겁니다. 물론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어떤 거를 고르게 될지는 이제 봉투를 열어보셔야 아실 겁니다. 이 모델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얘도 예쁜 거. 그 다음 우리 친구들 학교 수업할 때 보통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차가 썩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옹이, 그것들이 중첩이 되어서 갈라지거나 한 이런 것들입니다. 선생님은 요거로, 저는 이거로 얘를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 거를 이걸로 할 겁니다. 이거로 해서 보여드리면 예쁜 재료로 쓰면은 원래 예쁘게 나오는 거로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뭔가 흠집이 있거나 이런 것들도 가공을 제대로 하거나 혹시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숨어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여기다가 적용을 하시면 얘가 예쁜 차로 바뀔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전부터 말씀드린 것 한 번 더 쓰고 그 다음에 버리는 건 그 나중에, 그리고 얘도 존재하니까 이유가 있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안에 들어있는 아름다움을 끄집어내서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감성과 일치시키시면 뜻밖의 세상에서 딱 하나 존재하는, 혹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클래식카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형도 굉장히 많고요. 등등등등입니다. 한 번도 똑같은 걸 만들지 않았는데 이번에 강의에 서로 다른 걸 드리면 방법을 여러 가지로 T모델도 설명해야 되고 다른 모델도 설명을 해야 돼서 이번에는 이 두 가지로 일치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그냥 버리지 못해서 이유가 이것도 여러 가지의 생각을 결합해서 만들면 상당히 괜찮은 장난감이 만들어지겠구나, 기타 등등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오늘은 얘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오늘 이 할 비닐봉투를 이렇게 개봉하시면 얘 하나, 당연히 바퀴는 4개가 필요합니다. 4개. 저는 아이들이
싫어하는 선택하지 않는 거를 바퀴를 쓰려고 가져왔습니다. 삐뚤빼뚤하죠. 이렇게 삐뚤빼뚤한 것도 얘하고 결합할 때 잘 결합을 하게 되면은 얘처럼 잘 굴러가는 바퀴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얘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께 드린 거는 잘 맞는 거를 물론 드렸습니다. 얘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얘를 이 길이에 맞춰서 자른 거를 드렸습니다. 두 개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쓰던 걸 갖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 쓰던 것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로 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 겸 해서 얘를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공방에서 열심히 작업을 하던 천방이라고 합니다. 얘를 사포를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봉투 안에 다 들어있을 거고요. 이게 다고요. 마지막에 약국에서 안약 같은 걸 사시면 요런 데도 넣어줍니다. 그 병에 이상하게 생긴 액체가 조금 들어있을 겁니다. 얘는 이 재료가 원목도마 만들 때 쓰는 재료였습니다. 건강에 상당히 좋은 겁니다. 원목도마를 만들 때 얘를 깨끗하게 도마 형태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마음에 들 때까지, 기준은 자기죠. 마음에 들 때까지 사포질 여러 차례 하시고요. 그 위에 오일로 마감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쓰는 그 오일 중에 간단하게 사실 수 있는 거 기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구체적인 상품명은 빼기로 하고요. 잘 마르지 않는 오일과 잘 마르는 오일 두 가지가 있는데 마르지 않는 오일을 쓰시게 되면 얘가 끈적끈적하게 원목도마가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건강에 해로우시죠. 산패가 되면은 건강엔 아주 해롭게 됩니다. 따라서 잘 마르는 건 카놀라유, 참기름, 들기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집에서 쉽게 구하실 때는 그걸 가지고 마감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절대적인 아주 좋은 방법이 있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칫솔로 문지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드러운 스폰지 같은 걸로 하시는 분도 있고, 예전에 보니까 어떤 여성분이 화장품 세트에서 끼워 나오는 그 삼각형 형태로 된 걸로 바르시는 것도 봤습니다. 물론 휴지도 봤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본인의 방법이죠.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 예쁘게 만드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따라서 여러분들께 드린 건 이게 답니다. 그럼 이거로 이런 거를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만한 판자였겠죠. 사실은 2m 40쯤 되고 한 20에서 50cm 폭의 기다란 나무를 원목도마를 자르기 위해서 잘라낸 다음에 남은 재료들입니다. 따라서 그걸 잘라낼 때 이 모양으로 잘라내는 도구가 있어야 되겠구나 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구멍을 파야 되는 도구가 있어야 되고 네 개의 구멍을 파는 도구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강의에서 선뜻 50 플러스 센터의 취지에 동의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얘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도구 저런 도구 저런 도구 이러한 부자재 등등이 있어야 해. 만약에 그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못 만드는 거지 뭐. 가 아닙니다. 가 아니라 설명을 드리자면은 얘는 되게 아마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동 드릴 쓰셔도 좋고 전기 드릴이 더 좋긴 합니다. 그거로 7mm의 비트를 구멍을 뚫는 비트를 마련하시면 되고요. 구멍 크기가 똑같으니까 7mm짜리
구멍 뚫는 드릴을 전기 드릴에 혹은 전동 드릴에 끼운 다음에 구멍을 뚫었구나. 그러니까 전동 드릴과 그리고 나무 혹은 철판을 뚫는 비트, 이 두 가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구멍이 크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홀소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종이컵처럼 생긴 톱이 있습니다. 이 톱도 전동이나 전기 드릴에 끼워서 쓸 수 있게 됩니다. 걔를 가지고 뚫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얘는 선생님 이걸 어떻게 이렇게 톱으로 이렇게 자릅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이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안 됩니다. 얘가 조금 까다로운 것 같은데 이쪽에서 자르고 정지, 이쪽에서 자르고 정지하면 이 모양으로 자르실 수 있죠. 압축 요약합니다. 톱은 그다지 뭐 이렇게 낯선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의자를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걸 할 때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고요. 흔히 하는 톱, 뭐 대충 가정에서 커다란 걸 만드는 건 아니니까 그걸 적용해서 쓰시면 얘를 그대로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커다란 판자에서 얘 따내기, 그 다음에 그 따낼 때 필요한 도구들, 지금 말씀드린 게 가지고 계실 만한 거 톱 하나, 그 다음에 전동 혹은 전기 드릴 하나, 그 다음에 구멍을 뚫는 비트 하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면 온 가족이 재밌게, 나무 좋아하시면 온 가족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걸 만들어 내실 수 있고요. 이제 이 강의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건 자투리로 팝니다. 이런 걸 파는 건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고요. 이 자투리를 이만한 푸대에 담아서 아마 수십 개 만들 수도 있을 건데요. 나무의 수종에 따라서 온갖 가지 색깔도 있고요. 두께도 다양하고요. 얘네들을 10,000원, 20,000원에 사실 수도 있습니다. 꼭 한번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새 나무로 뭘 만드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만드는구나 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뚫나요? 인데 잘 보시면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얘 구멍을 뚫었을 때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이 부산물을 보통 이 정도 되죠. 톱질 연습하실 겸해서 잘라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퀴로 쓰시면 되죠. 홀수에 달린 기준을 잡는 가운데 비트가 하나 있는데요. 걔가 지름이 6mm입니다. 어저께 식구들끼리 다 같이 드셨을 모 아이스크림 막대기,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요. 얘가 지름이 6mm입니다. 결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동네 작은 가게가도 있는 거고요. 얘는 여기서 나온 거고요. 얘는 반드시 이게 아니어도 집에 아마 요만한 나무 조각 찾으시면 얼추 나올 것 같고, 그게 아니어도 목재상 가시면 이런 거 마구 버리거든요. 이거 달라 그래서 그대로 잘라내셔도 됩니다. 원목이죠. 아무것도 안 해놨으니까 얘도 원목, 통원목, 기타 등등. 그러면 재료 설명 이미 다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가공은 여러분께서 하셨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 실내 강의이고 온라인 강의여서 톱을 써는 모습을 요새는 이제 보여드리기가 힘들고요. 나중에 다 직접 얼굴을 뵙고 강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그땐 다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잘랐다인데 제가 기계로 자른 거 아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공구로 다 자른 겁니다. 그럼 이걸 다 됐다라고 하고 얼른 바퀴를 끼워야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퀴 끼우시면 되죠. 당연히 이렇게 바퀴를 끼우시면 되는데 거칠죠. 그 학교에서 강의할 때 보니까 거스러미가 일어나는 혹은 각이 져 있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손에 끼고 할 염려가 있죠. 그래서 1. 구상을 하고 디자인을 도출해낸 다음 설계를 하고 잘라내는 것까지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만들고 나서 이제 다듬어야 됩니다. 만들고 나서 다 만들고 다듬으시는 방법도 있고, 저처럼 다 만들면 손이 잘 안 들어가니까 미리 붙이는 거 이외에, 나무와 나무가 붙는 것, 붙여야 할 곳 이외의 것을 생각을 해서 미리 사포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 사포질 하긴 그렇고요. 사포질 한 거 예쁜 거 저기 있다고 치고요. 사포질을 하십니다. 사포질을 하실 때 드린 사포로 하시면 됩니다. 거친 사포는 이게 규격을 말씀드릴 게 아니라, 거친 사포는 갈아내는 용도로 쓰시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향기 나는 나무들이 많죠. 캄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뜻밖의 주변에서 흔히 구하실 수 있는 삼나무라고 하는 게 갈아내게 되면은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물론 편백은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고요. 은은하죠, 향기가요. 건강에 좋은 피톤치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가시다가 냄새 좋다 인데, 그게 굉장히 마음을 맑게 해줍니다. 먼지 나잖아 라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요 옆에 물유지 갖다 놓고 닦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히 얘네가 얼른 수납할 수 있죠. 그래서 갈아내십니다. 선생님, 가는 기준이 뭔가요? 그거는 개인의 판단입니다. 갈아내시면 되죠. 먼저 편편한 면을 가십니다. 이쪽을 다 가셨으면 뒤집어서 이쪽을 가시면 됩니다. 선생님, 구멍이 있는데요 인데 저는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필요 없으면 많이 갈아내시면 되고, 저는 이 자동차의 아름다움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그냥 대충 남겨 놓습니다. 편편한 면을 가십니다. 이쪽을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도 편편한 면이죠. 이쪽도 가십니다. 예쁠 때까지 가시면 되고요. 만져봐서 부드러운 걸 좋아하시는 분은 좀 많이 가시면 됩니다. 기계톱이 지나간 자리, 톱이 지나간 자리 중에 매끈하게 나오는, 우연하게 그런 걸 만나면은 다행이다라고 다른 데로 넘어가시면 되죠. 나무의 안에 숨겨진 아름다움, 이거를 좋아하는 공예 작가나 고수 목수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나무 안에 들어있는 목리라고 하는 걸 사랑하는데요. 그게 나무가 난 이렇게 자랐어, 그리고 중간에 이런저런 일을 겪었지 라고 하는 삶의 흔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름다운 거, 그 나무가 재료로서는 꽤 고가에 팔리는 그러한 재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이쁩니다. 참고로 요거는 제가 좀 붙여왔습니다. 이 말끔한 재료는 여러분께 드린 재료, 말끔한 재료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평면을 가십니다. 혹시나 좀 불편하신 분들은 얘를 놓고요. 제가 그냥 가는 것만 생각해서 조그만 걸 드린 게 조금 아쉬운데요. 이거를 잡으시고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힘이 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얘의 원래 한 장짜리 사포는 이만하거든요. 이걸 대충 한 반 정도 자르셔서 모서리에 끼워 놓고 잡으면 가시기가 훨씬 더 편하세요. 그럼 평면을 다 갈았습니다. 선생님, 구멍에 뭐가 끼어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이 사포를 코온 아이스크림처럼 돌돌 마시면 됩니다. 마셔서 쓱 돌려주시면, 구멍마다죠. 쓱쓱 돌려주시면
그러면서 살짝 잡아 빼시면 안에 있는 거스러미들이 다 없어지죠. 그럼 선생님 얘는 어떡하나요? 얘는 적당히 잡으셔서 적당히 접으신 다음에 끼워 넣으셔서 돌리시면 됩니다. 평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단단한 나무의 종류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만 수고하시면 안이 깔끔하게 조정이 됩니다. 자, 이제 평면을 다 갈았습니다. 그 다음 사포질의 이제 제가 다른 가구 같은 걸 만들 때 같이 하시는 분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직선이 보이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는 직각이 보이면 안 됩니다. 얘를 갈아내는데 어디까지 가나요? 자기 만족스럽게 가시면 됩니다. 보통 쉽게 가시는 법, 만약에 이런 나무 토막이 혹은 어떤 물건이어도 좋으니까 이런 게 있다면 여기다가 사포를 이런 형태로 감으신 다음에 45도 각도로 하나 둘 셋 많이 가시면 훅, 그러니까 천천히 45도로 만족하실 때까지 가신 다음에 살짝 스냅을 이용해서 돌리시면 됩니다. 네, 편하게 잡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계셨다면 만져보세요 하시면 우와 하십니다. 아까랑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아니 선생님 이런 걸 어디서 구하나요 하시는 분들은 얘를 잡으시고 45도 그리고 위아래로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서 돌리시면 됩니다. 만약에 커다란 가구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잡아서 곡선을 만든 다음에 이 곡선을 이용해서 얘를 갈아내죠. 저는 이게 편해서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고요. 그러면 아까는 직각이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만져도 부드러운 그런 모습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나무가 나이테 때문에 예쁘다라고 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이쪽에서 넘어오는 나이테 나무 속의 무늬가 이쪽으로 부드럽게 넘어갈 때까지만 가시면 이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금방 보이시는 대로 갈아내면 무늬가 선을 각을 타고 이면과 이면을 타고 넘어오거든요. 그 면이 예쁘게 갈린 것처럼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 갈아 놓은 것들은 무늬가 서로 이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아, 가구 사실 때 이게 원목 가구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그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 이게 진짜 원목이냐 라고 하는 걸 가장 손쉽게 알아보시는 방법은 이쪽 면과 이쪽 면, 채꽂이라면 예를 들어 옆면에 앞면과 옆면이 있겠죠. 판재의 그게 무늬가 타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원목이고요. 나머지들은 여러 가지 나무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휘지 않아야 되고 평면을 유지하려면은 천연의 나무 갖고는 굉장히 힘듭니다. 혹시나 흑단 같은 좋은 나무라면 모를까요? 따라서 보통은 용도에 맞게끔 나무를 가공해서 쓰는데 가공한 나무가 나쁜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예전에 한번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집 전체를 34평이었죠. 집 전체를 원목으로 두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 댁의 아이들이 아토피성 피부염 굉장히 심하게 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목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었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시라면 일상생활 속에서 대충 만들어 놓은 공장에서 생산한 원목을 가지고 생산한 여러 가지 인공나무들을 쓰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손쉽게 말씀드리면 댁에 가시면 싱크대는 모두가 다
인공나무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떡입니다. 밑에 바닥에 깔린 마루체 그리고 천장에 마감 처리를 나무로 하셨다면 그것도 다 인공나무라고 보시면 되죠. 인공나무가 천연재를 가공해서 만들어낸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집성목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부릅니다. 그보다 더 나쁜 거에 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면을 가공을 다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날리지 않게 하셔도 되고요. 요새 이제 조금 날씨가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 곳에 가셔서 얘를 가지고 다듬으시면 됩니다. 집안에서 하시면 드린 게 캄포나무여서 가는 동안에도 향기, 그 다음에 밖에서도 바람 불 때마다 향기, 다 만들어 차 안에 넣어 놓으시면 향기. 이게 집안에 서너 개가 있으면 외출하셨다가 들어와서 문 여는데 이게 무슨 냄새지 하는데 굉장히 기분 좋게 느끼는 그런 냄새들이 납니다. 편백, 삼나무 등등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럼 이제 아까 이것까지는 말씀드렸고 커다란 원은 어떻게 하나요? 입니다. 손을 이용하면 됩니다. 45도 각도춤으로 주시고요. 돌리시면 됩니다. 양쪽으로. 몇 번 안에서 벌써 많이 갈리고 이어지고 부드러워지고 아까보다 다른 느낌을 주게 된다는 건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해보시면은 실제로 더 재미있습니다. 이쪽도 저는 이제 보여드리기만 할 건데요. 몇 번 안 했습니다. 확 차이가 나게끔 바뀌었죠. 그러면 거친 사포가 할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럼 얘는 아까는 갈아내는 거였고요. 얘는 마지막으로 털어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앞에 계셨으면 선생님 이거 좀 만져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거칠죠. 왜냐하면 얘는 상당히 입자가 성긴 거로 갈아냈기 때문에 거칩니다. 그 거친 거를 얘가 올록볼록 솟아난 거를 살짝 다듬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힘을 주시게 되면 이 까만 입자가 오히려 여기에 묻습니다. 따라서 만져보시고 살살살살살살살 그냥 털어내시거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우와입니다. 우와. 나중에 직접 뵈면 해보시면 혹은 댁에서 실제로 이걸 해보시면 우와라고 이제 생각이 나시게 됩니다.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살살 밀어내시고 몇 번 안 하셔도 됩니다. 이쪽도 살살 밀어내시고 그 다음 아까 한 것도 이제 다 쓰셨을 테니까 얘로 마감을 하시면은 매끈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셔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손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듬으시면 여기 한 부분만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요런데요. 네. 이거 다 가는데 사실 시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갈았다 칩니다. 그럼 이 상태로 그냥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이제 바퀴 달고 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 바퀴 오늘 가져오는 걸 까먹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얘 걸 좀 빼서 쓰겠습니다. 제가 접착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냥 끼워 넣는데요. 이게 만약에 너무 헐거우면 제가 만들 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찍어내듯이 플라스틱이나 금속처럼 만들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니 살짝 흔들렸으면 조금 넓어져 있겠죠. 목공 본드를 조금만 그 이전에 수업을 하실 때 남은 게 있을 겁니다. 목공 본드를 정말 조금만 바르신 다음에 얘를 돌려서 끼우시고요. 그냥 놔두시면 얼마 안 돼서 굳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짐 실을 건 아니니까 충분히 아이들이 가지고 놀기에 충분한 강도가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바퀴 4개, 바퀴 4개로 1, 먼저 바퀴 하나에 끼우십니다.
물론 바퀴도 사전에 싹싹싹싹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죠. 모서리는 위에서 아래로 정리를 하시면 얘는 힘 주시면 훅 하고 사포 자리가 생깁니다. 그러니 살살 하시면 됩니다. 냄새 좋네요. 이렇게 만드시고요. 빡빡할 땐 그대로 끼워 넣으시고 돌리면 다 들어갑니다. 이게 잘 안 되면 갖다 놓으시고 얘를 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께 여러분께 드리는 건 이 길이가 다 얘에 맞춰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딱 맞춰 주시면 됩니다. 저는 만들 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바퀴가 들어갈 자리에 끼워 봅니다. 찍어낸 공산품이 아니어서요. 두께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 하나하나씩 다 만들어야 됩니다. 다음에 얘랑 짝이 될 바퀴를 갖다 대시고 연필로 2mm 정도, 2mm 정도 여유 있게 살짝 표시를 하신 다음에 도로 꺼내셔서 톱으로 칼, 조금 위험하죠? 혹은 플라이어, 벤치 이런 거로 꼭 집으시면 똑 부러집니다. 그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연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실 텐데요. 상관없죠. 이쁜 바퀴가 이뻐 보이는 곳에 나오도록 배열하시면 조금 더 얘도 이쪽이 어디가 이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배열을 하시면 됩니다. 잘 안 되면 목공 본드를 조금만 바르시면 됩니다. 다 만든 거죠. 이게 보통 강의를 할 때 이제 보통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강의를 하면 선생님 다 했어요가 얘입니다. 물론 다 한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위에 색을 칠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나무의 무늬, 옹이 등등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 사랑 피노키오가 아니라 내 사랑 옹이입니다. 아무것도 안 바르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얘를 가지고 이런 모습 혹은 이런 모습으로 색을 칠하게 되면 오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도마 만들 때 쓰는 겁니다. 이 위에서 요리를 하실 때 쓰는 거니 건강에는 전혀 지장이 드시지 말고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려면 아니 다른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위해서 오늘은 마감 처리까지 완벽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마감 처리는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각자 편한 방식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조그마한 이 오일을 여기다 묻힐 겁니다. 그래서 바를 건데요. 이 상태로 바르면 바퀴 뒤는 안 발리겠죠. 그냥 하셔도 됩니다. 어떤 때는 가만히 보면 이른바 빈티지 스타일이라고 해서 칠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스크래치가 강하게 난 듯한 이런 모습으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 선생님 상처 없이 깨끗하게, 좋습니다. 그 방법으로 하시려면 이 상태에서 아까 이제 사포질 다 하고 두 번의 사포질을 거쳐서 부드러워진 거죠. 얘를 가지고 얘를 드디어 칠하면 됩니다. 흔히 구하실 수 있는 도마용 마감 오일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아시고요. 물론 먹어도 먹기까지야. 건강에는. 얘를 잡으신 다음에 가운데 놓으시면은 얼마 안 들였습니다. 얼마 안 들인 건 아까워서가 아니라 얘면 이거 칠하고도 남고 이거 두 개쯤 칠할 분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살짝 묻히시면 스폰지니까 당연히 싹 스며들 겁니다. 이제 우아하실 준비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하셔야 되죠. 이 상태에서 얘를 바르면 색깔이 확 변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발라요? 붓으로 발라도 됩니다. 어떤 분은 칫솔로 바르시고 어떤 분은 가재, 어떤 분은 물수건 쭉 짜서 저처럼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보시면 아십니다. 공작 시간에 매일 쓰는 스펀지거든요. 얘로 천천히 칠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확 달라지는 걸 보이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칠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 뚜렷하게 보이는 곳을 해보겠습니다. 물 발라도 똑같은 효과가 나오죠. 여기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 곳이겠죠. 네,
편안하게 그냥 쓱쓱쓱쓱 바르시면 됩니다. 도마 만드시는 분들은 이 위에 얘를 엎어놓고 그냥 칠하시기도 하십니다. 조금 바쁘신 분들. 그래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아까 모습 기억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르면은 얘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저렇게 바뀌는구나를 아시게 될 테니까요. 오일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통 두 가지를 씁니다. 1. 바르시면 스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미는 건 그대로 놔두시고요. 꼼꼼하게 칼톱 자국이 남아있는 것도 얘가 들어가게 되면 운연중 얘를 원래 구성하는 원래 이렇게 만들고 싶으셨구나 라고 하는 모습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도마를 만드실 때는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를 싹 말리십시오. 싹 말리신 다음에 물을 한번 도포를 하면 거기에 남아있던 거스러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로 다시 한번 슥슥슥슥 해주시고 다시 말리신 다음에 오일을 2번 바르시든 마감제를 바르시든 그렇게 하고 잘 말려서 쓰시면 됩니다. 카놀라유 등등 참기름, 들기름 등등등등 생들기름이 예전에 저희 조상들이 쓰던 오일인데요. 걔를 도포를 한 다음에는 반드시 말리셔야 됩니다. 바람 잘 통하는 곳에. 그 다음에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물을 부어도 스미지가 않습니다. 들기름 비롯해서 이런 도료를 발라놓은 것들은 세균이 침투할 때 2mm까지밖에는 침투를 할 수, 칼집이 있어도요, 밖에 없는데 이 나무는 천연나무이기 때문에 어떤 나무든 마찬가지입니다.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캄포는 특히 항균 기능이 뛰어나다고 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플라스틱 혹은 다른 어떤 도마보다 더 낫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셰프들이 그걸 쓰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만 쓰셔도 됩니다. 더 바른다고 해서 더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뒀다가 다른 데 쓰시면 됩니다. 어떤 거든 발라든 한번 발라볼까요? 예쁜 걸 가지셨을 테니까 차이가 확 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걸 발라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발라서 쓰시면 됩니다. 잘 말리시고요. 그러면 아까 모습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향기는 뜻밖의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향기 좋습니다. 저희 집에 요만한 자투리로 만든 티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외출했다가 들어오게 되면 향기가 거실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민감하신 분들은 기분이 좋아지죠. 차 안에 넣어 놓으시면 차문 딱 열고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향기야인데 운전 조심하셔야 되죠. 그럴 때 잠깐 동안 자기 코에 다가오는 천연의 향기, 기분을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그냥 자투리 막 잘라서 차 안에 넣어놔도 하고, 저는 이제 도마를 만들어서 가끔가다 배달할 일이 있는데 배달이 지연되고 이제 저희 식구가 그 차를 짐이 실린 상태에서 타게 되면은 아빠 차는 향기가 좋아 이죠.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네, 그런 효과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가 이렇게 된 상태까지 됐습니다. 이래도 만약에 거친 곳이 남아 있으면 살짝 얘로 마감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남은 건 바퀴를 타는 일뿐입니다. 바퀴 타는 방법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께 드린 건 정확히 잘라져 있습니다. 따라서 잘 안되면 정말로 얘를 조금만 쓰셔서 고정을 시키시고요. 바퀴가 살짝 여유가 있어야 굴러가겠죠. 정중앙에 뚫려 있기 때문에
제대로 체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안되면 어떤 방법을 쓰시든 개성껏 하시면 됩니다. 최종 결과물은 이와 같이 나올 텐데요. 안 굴러가면 살짝 넓혀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요렇게 됩니다. 굴러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이들은 바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갖 것, 강아지에도 비행기에도 배를 만들어도 바퀴를 달아줘야 됩니다. 아이들은 그걸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온갖 상상력이 아이들 머릿속에서 막 나오겠죠. 이게 뭔지는 이제 잘 모르고요. 아무튼 그렇게 발휘한 상상력이 나중에 아이들에게 어떤 상상력을, 또 다른 상상력을 불러오고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는 이제 저희는 잘 모르죠. 한 가지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퀴가 굴러가지 않으면 아이들은 웁니다. 그러니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얘를 만드셔서 같이 협력하시겠죠. 이 작은 거 하나를 만드십니다. 만약에 2개가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주들 자동차 게임을 하셔도 됩니다. 살짝만 기울어진 댁에 가지고 있는 어떤 도마도 괜찮겠죠. 갖다 놓고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등등 시합을 하셔도 되고요. 아이들은 그 자체로 20분, 1시간을 재밌게 놀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대 앞에 놓으셔도 화장을 시작하시기 전에 향기 세진 않습니다. 굉장히 은은합니다. 개를 느끼시거나 밀폐된 차 같은 공간에 넣어두셔도 되고요. 이 자체로 캄포나무는 쉽게 말씀드리면 물파스 성분과 같은 화학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향기는 훨씬 좋죠. 이 자체에 곰팡이가 쓸거나 하는 일은 지금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차 안에 넣어 두시거나 뭐 이렇게 해 두시면 되고요. 만약에 정말로 자신 있게 여기다가 화학약품 하다못해 친환경 본드라도 안 쓰셨으면 바퀴가 빡빡히 물에 불려서 안에 걸 넣으셔도 되고요. 자신이 있으시면 그 다음에 얘를 좀 이렇게 예쁜 걸로 만들어서 모서리를 부드럽게 처리하셨으면 입에다 뭘 무는 아이들에게 주셔도 됩니다. 당연히 이거는 뭐 한 게 없잖아요. 나무 갖다 잘라서 화학약품 안 쓰고 집어 넣어 놓고 그 다음에 내 아이를 위하여 열심히 사포질을 하셨을 테니 부드러웠을 거고, 이거는 뭐 설마 이러진 않을 거고 입에 넣어도 괜찮은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아무것도 칠하지 않았죠. 그냥 나무입니다. 하셔도 되고요. 그런 용도로 등등 쓰시면 됩니다. 오늘은 포드 이야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 얘를 만들었습니다. 문의는 나무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저희는 그 안에 담긴 걸 끌어내는 역할을 했고 그게 나한테 기쁨을 혹은 뭐 소소한 행복을 주면 그거로 딱이죠. 그런 다음 미리 만들어 놓고 손주 주시거나 선생님께서 만드신다면 야 선물이야 이러지 마시고요. 같이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힘든 것 좀 도와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같이 만드는 그 대화, 뭐 관계, 기타 등등의 그 자체를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가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방금 보셨죠? 집안에 있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 다음 사포 2개는 그리고 풀과 그 다음에 마감용 오일은 이미 드렸습니다. 투자하실 거는 혹시나 필요하시면 아이스크림 1개 사드시면 되고요. 버리지 마시고 갖고 오시면 되고요. 이거 말고 납작한 나무로는 잠자리 만드시면 되고요. 네, 그와 같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뭘 좀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이걸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근처 목공소 가시면 나무 구하실 수 있고요. 잘 설계하십시오.
얘는 종이컵을 쌓아놓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커피를 넣고 종이컵을 넣어도 되고 실제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상자에 옆에 이거 달았구나 수치 조정하시고요. 얘는요 머그컵을 넣으라고 만들었습니다. 조금 넓습니다. 얘를 만들어서 어디 야외에 가시거나 혹은 야외로 얘를 가지고 나가거나 혹은 이게 불안정해서 즉 쟁반에 머그컵 4개를 놓고 아하 안 흔들 자신 없어 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다 놓고 들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뭐 다른 걸 넣으셔도 되고요. 과자 등등 재료비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야 저렇게 자투리 나무로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투리 버리지 말고 생활에 유용한 거 꼭 만들어서 쓰셨으면 하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부탁이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쌍엽기를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실 때는 복엽기라고 치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왜 쌍엽기는 즉 복엽기는 날개가 2개일까? 이거를 먼저 설명하는 거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